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1월 1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야당은 물론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불참으로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협의체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는 사태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공의들은 당사자 없는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누구라도 곱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동영 의원 측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유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고창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송전탑 130여 기 가운데 절반인 60여 기 정도가 고창군에 설치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창군 주민들은 읍내 곳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6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풍 간접 영향으로 지난 9월 19일에서 사흘 동안 장수와 익산 함나 등 도내 평균 153mm의 폭우가 내렸으며 2만 9천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해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습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국비와 도비를 합한 피해 복구 예산 6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육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20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노력과 늘봄학교 지원,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업한 보고를 요리해 먹던 50대가 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시 비흥도에 정박한 한 어선에서 A씨가 고열과 손끝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선장과 함께 조업한 보고 7마리를 선상에서 찜으로 조리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보거가 아니라 도거겠지요.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나, 다, 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능장유가 연탄 2,000장을 지역 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가졌습니다.
전주공장 기능장애는 연말에 진행하는 평범한 송년회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올해로 벌써 9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나눔 봉사에는 기능장애 회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회비와 송년회비를 아껴 마련한 2,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예비 소집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이 실시되는 14일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능일 전후로 한파 없이 평년 기온보다 4 내지 8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1월 12일에 보내드린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수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